여러분 안녕하세요.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. 오늘도 코리안 티치님의 요청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허전하다와 허무하다가 어떻게 다를까요?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. 그래서 두 개의 단어의 의미 차이를 열심히 공부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자, 두 개의 단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.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매우 쓸쓸하다.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. 허무하다라는 얘기는 한자어고요. 허전하다는 것은 고유어예요.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의미상으로 굉장히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, 허무한 느낌, 허무한 마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. 인생이 허전하다, 허전한 느낌, 허전한 마음 뭐 이런 뜻으로 매우 쓸쓸하다, 뭐 무의미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. 그렇지만 똑같은 단어는 아니죠. 이 허무에서 이 무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라는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.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말하죠. 그래서 그가 한 일들을 보면 그가 한 일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을 쭉 해왔는데 그것을 보면 그는 허무하게 결과 없이 살지는 않았다. 그래도 보람 있게 살았다. 이런 뜻인 거예요. 또 10년 동안 한 연구를 허무하게 결과 없이 그만둘 수는 없다. 헛되게 결과 없이 헛되게 그만둘 수는 없다. 이래서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없을 때 허무한 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살지 않았다. 부정을 하니까 이건 보람 있다가 되는 거예요. 이런 뜻으로 쓸 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또는 결과가 보잘것없는 것, 너무 작은 것,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럴 때 허무하다를 쓰지만 허전하다는 이럴 때 쓸 수 없어요. 그가 한 일들을 보면 그는 허전하게 살지 않았다. 10년 동안 한 연구를 허전하게 그만둘 수 없다.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. 또 허무하다는 한심하거나 어이가 없다. 상황이 어이가 없다. 뭐 이런 일이 생기지? 이런 경우에 쓰죠. 그래서 경기에 허무하게 지다. 결과적으로 너무 어이없게 졌다는 얘기죠. 또 공든탑이 허무하게 무너졌다. 그 공을 들인 노력을 한 대가가 없이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의미예요. 그래서 한심하거나 어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허무하다를 쓰지만 허전하다는 것은 그렇게 쓸 수 없어요. 경기에서 허전하게 지다 이상한 표현이고요. 이런 표현 안 씁니다. 또 공든탑이 허전하게 무너졌다도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. 그렇다면 허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?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한 느낌, 이 느낌이에요. 허무하다가 결과적으로 남은 것이 작거나 없다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는 거라면 허전하다는 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뭔가 외롭고 그 쓸쓸한 느낌이 드는 것. 이것을 허전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간을 다 드러낸 방은 몹시 허전해 보였다. 그래서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니까 여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쓸쓸해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요건 가능합니다. 또 허전했던 마당에 아무것도 없었나 봐요. 그래서 텅 빈 느낌, 쓸쓸한 느낌, 그런 마당에 꽃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면 쓸쓸했던 마당에 꽃들이 펴서 이제 안 쓸쓸해요.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죠. 이런 경우, 이런 느낌을 이야기할 때 허무하다를 쓰면 조금 어색합니다. 세간을 다 드러낸 방은 몹시 허무해 보였다. 어색하고요. 허무했던 마당은 정말 어색합니다. 그래서 허무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거나 아주 작다. 이런 뜻이고요. 허전하다는 건 쓸쓸한 느낌, 쓸쓸한 느낌을 이야기할 때 허전하다라는 표현을 주로 씁니다. 또 무엇을 잃어버렸거나
의지할 곳이 없어서 서운한 느낌, 쓸쓸한 느낌. 이럴 때 허전하다를 써요. 딸이 결혼하고 나니 마음이 허전하다, 마음이 쓸쓸해요. 이렇게 쓰는 거예요. 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허전하고 쓸쓸했다. 그래서 친구랑 같이 있을 때는 막 즐거웠는데 친구 안녕 하고 집에 혼자 갈 때는 외롭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. 그럴 때 허전하다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. 그런 경우에 허무하다를 쓰면 어색합니다. 딸이 결혼하고 나니 마음이 허무하다? 어색해요. 또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허무하고 쓸쓸했다? 친구 만나고 돌아오는데 허무한 거면 친구 만난 게 너무 의미 없어.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 문장의 내용상 어색하죠. 그런 뜻이 아니니까. 그래서 뭔가 서운한 느낌, 쓸쓸한 느낌. 이럴 때는 허전하다를 쓰고요. 허무하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을 때, 결과가 없다, 부족하다, 이렇게 쓸 때 허무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. 또 허전하다는 건 안정감이 없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. 다이어트를 했더니 다리가 허전하고 현기증이 났다. 다리가 힘이 없어요. 다리가 힘이 없고 똑바로 서 있기가 힘들고 그래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, 여기는 이제 기운이 또는 힘이 없다는 뜻이에요. 또 선생님이 흔들린 두 팔이 허전하게 보였다. 선생님의 흔들린 두 팔이 뭔가 손에 뭘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외롭게 안정감 없게 이렇게 보였다라는 말이죠.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다가 허무하다를 쓰면 어색해지는 거죠. 다이어트를 했더니 다리가 허무하고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. 선생님의 흔들리는 두 팔이 허무하게 보였다, 어색한 표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안정감이 없다, 뭔가 다리가 허전하다는 얘기는 다리가 힘이 없어서 넘어질 것 같다, 이런 뜻이에요. 자,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? 허무하다, 허전하다라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매우 쓸쓸하다라는 의미로 둘 다 사용이 되는데,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허무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헛되다, 보잘것이 없다, 또는 한심하다, 어이가 없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. 이런 의미로는 허전하다가 쓰이지 않아요. 다만 허전하다라는 거는 공허한 느낌이 든다, 또 의지할 곳이 없이 서운한 느낌이 든다, 안정감이 없다. 그래서 대체로 허전하다는 것은 정서, 외로움과 관련된 정서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, 허무하다는 것은 주로 결과와 관련된 표현을 쓸 때 사용을 합니다. 포인트만 생각을 해보면 허무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과 관련된 표현이고요. 결과와 관련된. 또 허전하다는 것은 느낌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허무하다는 것이 어이가 없다, 한심하다 이런 의미로 쓴다면 허전하다는 건 안정감이 없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점에서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, 인생이 허전하다 라고 말했을 때 두 개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?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면 살아온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.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또는 그 결과가 너무 작아. 이럴 의미가 되는 거고요. 또 인생이 허전하다 그러면 사는 동안 내내 외로웠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.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, 인생이 허전하다 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. 요것만 기억을 하셔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허무하다, 허전하다를 좀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두 쓰이는 이 두 개의 문장이 어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정리를 별도로 해봤습니다. 또 허무한 느낌, 허전한 느낌 이것도 모두 쓰이는 표현인데요. 허무한 느낌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느낌, 보람이 없는 느낌이에요. 근데 허전한 느낌은 외롭고 불안정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두 개의 표현은 모두 쓰이는 표현이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다.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봤습니다.
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예요. 네,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, 구독 버튼,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. 궁금한 거 댓글로 질문 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격려도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응원과 또 질문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까지 또 다른 내용을 준비하도록 할게요.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.